이웃 아저씨와의 비밀 사랑. 이혼 후 내 인생을 뒤흔든 실화 사연. 혹시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40살에 이혼한 한 여성이 새로 이사간 시골 마을에서 만난 이웃 아저씨. 그런데 그 사이에 생긴 감정이 평범한 우정이 아니었다면요. 처음엔 그냥 친절한 이웃 사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분의 거친 손이 제 허리를 감쌀 때면 아직 말하기엔 너무 이른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따로 있어요. 마지막에 밝혀지는 진실은 여러분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결말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형태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화예요. 이혼과 외로움의 시작. 39에 결혼 생활을 정리한 미선 씨. 20해를 함께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아이도 없었던 터라 혼자 남은 집은 더욱 텅 비어 보였어요. 회사에 출근해도 동료들의 남편은 잘 지내세요? 라는 인사가 가슴을 찔렀고, 친구들과 만나도 부부 얘기가 나오면 괜히 어색해졌죠. 특히 밤이 되면 더 외로웠어요. 함께 잠자리를 나누던 사람도 없고 따뜻한 천도 그리웠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서울의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자고. 새 출발을 하자고 다짐했지만 혼자 사는 것도 서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충북의 작은 마을로 이사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을 하려는 순간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걸 알았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뒤에 줄 서 있던 남자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이웃 사촌인데 뭘 그런 걸로? 뒤돌아보니 40 초반으로 보이는 키 큰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내밀고 있었어요. 넓은 어깨와 거친 손이 인상적이었는데 말할 때마다 깊은 목소리가 마음을 울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가 늘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이라고. 그분은 박민수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42살이고 3년 전에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집 앞까지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어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뭔가 고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남편은 20년을 살아도 이런 말 한마디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정말 전기 콘센트가 고장나서 민수 아저씨를 불렀는데 능숙한 솜씨로 뚝딱 고쳐주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고마움의 표시로 저녁을 해드렸더니 맛있게 드시면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집밥이네요. 아내 없이 3년을 혼자 살다 보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게 된 거죠.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민수 아저씨는 미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높은 곳에 있던 정우를 갈아 끼우려다 사다리에서 넘어질 뻔한 미선 씨를 민수 아저씨가 받아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잠시 멈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죠. 미선이, 괜찮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민수 아저씨의 굵직한 팔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게 왠지 달콤했어요. 그날 밤부터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아저씨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2달이 지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도 보며 마치 부부처럼 지냈죠. 어느 날 밤, 드라마를 보다 잠든 미선 씨의 어깨에 민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줬어요. 잠결에 들린 그의 속삭임에 미선 씨는 깨어났지만 눈을 뜨지 않았어요.
미선이 정말 예쁘다. 민수 아저씨의 손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민수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아, 우리 관계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어떤 면에서요? 자꾸 네가 생각나. 하루 종일.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 솔직한 고백에 미선 씨의 가슴도 두근거렸어요. 자신도 같은 감정이었거든요. 어느 비 오는 밤, 정전이 되어 민수 아저씨가 손전등을 들고 찾아왔어요. 둘이서 촛불을 켜고 앉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미선아,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이러면? 오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결국 그 선을 넘게 되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이 만나 깊은 위로가 되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이웃으로 지내지만 밤만 되면 서로를 그리워하며 만났죠. 민수 아저씨는 미선 씨가 몰랐던 남자의 매력을 보여줬어요. 거친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깊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달콤한 말들. 20년 결혼 생활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달콤한 시간이 계속될수록 불안감도 커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민수 아저씨에게 대학생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늘 부담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 댁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미선 씨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박민수 말인가? 아, 그 사람 참 불쌍한 일을 겪었지. 아내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사실 자살한 거거든.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장님의 말을 더 들어보니 진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민수 아저씨는 결혼 후에도 여러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고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토록 다정하고 자상하던 민수 아저씨가 어떻게 그런 사람일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수 아저씨가 평소처럼 찾아왔어요. 미선아, 왜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야? 무슨 일 있었어? 오빠, 정말 사실대로 말해줘요. 아내분이 정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민수 아저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이장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날 밤 민수 아저씨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여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했고 아내가 그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는 것, 그리고 자신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까지. 미선아, 미안해. 하지만 너는 달라. 정말 사랑해. 사랑? 다른 여자들한테도 그렇게 말했겠죠. 진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민수 아저씨의 달콤한 말들, 능숙한 스킨십, 여자의 마음을 아는 듯한 행동들, 모든 게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민수 아저씨의 아들 준호가 집에 온 날이었어요. 우연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준호는 격분했어요. 아빠, 엄마가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것도 또 다른 여자와? 준호야, 오해야. 오해요? 아빠의 여자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 잊으셨어요? 그 말에 미선 씨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빠져 있었는지를. 그날 이후 미선 씨는 민수 아저씨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마을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다시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죠. 서울로 돌아온 후 미선 씨는 진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외로움을 달래려고 성급하게 누군가를 찾으려 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번엔 정말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민수 아저씨로부터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미안했어.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하지만 이미 미선 씨에게 그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었어요. 지금 미선 씨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게 되었죠. 사랑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찾아와요.
때로는 위험한 유혹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봐요. 진짜 사랑과 일시적인 위로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니까요. 그리고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 테니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함이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랑도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